좋은 변호사는 없다. 좋은 변호사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오늘은 좋은 변호사 만나는 법, 고르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업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당황을 했고 정말 머리가 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송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소송에 휘말릴 이유가 평생 몇 번 되겠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변호사를 구하는데 막막해서 그러나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기도 못하고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몇 명에게 겨우 얘기해서 소개를 받기도 하고 직접 변호사를 여러 명 만나러 다니느라고 발품도 팔았고 변호사 관련해서 소송에 관한 책도 사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좋은 변호사는 없다. 좋은 변호사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 말에서 느끼듯이 거의 모두 변호사 입장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책을 저술한 분들이 결국 보면 법조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는 동안 느끼고 배운 점을 4가지로 요약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먼저 변호사를 많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발품을 많이 팔라고 하지 않던가요? 실제로 어설프게 소개받은 변호사 한 사람에게만 의뢰한 경우 나중에 보니 별로 신통치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녀봤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 정도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이면 대단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법인이라니요. 저는 개인인데 상대방은 변호사하고도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사무장하고 통해 연락을 하고 그리고 갔더니 상담료를 요구했습니다. 상담료를 줘도 답답한 건 풀어야 되니까 갔더니 2명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대표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장시간 상담을 해주고 상담료를 요구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변호사 사무실은 큰 것만 찾아다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경우는 이 변호사님은 자신은 한 달에 3건에서 4건 정도밖에 수임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성실하게 말씀하셨죠. 그 대신에 자기가 맡은 건은 전심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많이 맡게 되면 자기는 그만큼 전력을 쏟지 못할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한다고 하면서 수임료를 1,000만 원 이상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만나는 유형들은 이러했습니다. 여러 건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박리담회로 많은 건을 수임하면서 실비로 해주는 대신에 대충 처리하는 변호사님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경우는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합니다. 고객이 무슨 말을 해도 알아. 그거 다 알아. 그리고는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하는데 중간에 저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생각되어져도 그냥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 바쁜 듯이 얘기를 별로 듣지 않는 분.
그런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의 변호사, 이분들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변호사님을 고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를 받는 것이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약간은 검증을 받은 셈이고 또한 소개로 가기 때문에 조금은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막막하고 캄캄한 마음에 어떤 사람이 누구 아는데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 말을 믿고 만났는데 그대로 믿고 의뢰했다가는 실수일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세계에는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고 또 많이 취급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소개하는 분의 어떤 수준과 그 다음에 역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면을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변호사를 또 거절했을 때는 또 그 소개한 분의 얼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내 경우에도 처음에 한 명을 소개받아 처리한 사건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이 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정작 변호사는 만나보지도 못한 채 그 밑에서 일하는 사무장만 만나고 일이 끝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살펴보면 다 아는 척하는 변호사를 경계하라입니다. 우선은 속이 시원합니다. 그분은 처음 만나는 어리버리한 고객을 앞에 두고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다 모든 것이 다 전부인 양 고객은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지 않았을 때에는 거의 모든 변호사들은 언제 내가 관심을 기울였던가 판사의 재판을 핑계를 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경험에 의하면 신중하게 대답하고 신중하게 듣는 변호사들이 더 믿을만하고 결과도 더 좋으며 변호사 실력은 더 낫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호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변호사는 누구인가? 바로 들어주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이 다 아는 듯이 떠들어대도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변호사와 만나 상의를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변호사로 하여금 그것을 잘 법에 의거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변호사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 된다면 이처럼 낭패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것입니까? 또 어디 가서 얘기를 한들 법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할 사람을 두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해주는 자료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대충 이해하고 변론을 나서는 변호사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변호사를 맡겼다가 1심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자기가 그 변호사 대신 내가 이 항소심은 변론을 하겠노라. 그렇게 해서 스스로 변호를 해서 항소심을 이긴 경우도 몇 번 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해도 좋은 변호사를 못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무전유죄, 유전무죄처럼
돈이 사람을 부리는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서민들에게 변호사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작은 돈을 가지고 좋은 변호사를 만나려면 결국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소송이라는 정말로 겪고 싶지 않고 또한 겪지 말아야 할 그러한 큰 싸움을 하는데 싸울 마음도 없는 준비가 안 된 그러한 장소를 앞세우는 경우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